서민을 함께 거론한 네. 트위터가 꽤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아직도 이 버스 요금 70원 얘기가 네. 지금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2008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한나라당 전당대회. 예, 네. 대표 경선할 때 네, 네. 그때 일종의 설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 네, 네.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당시도 이미 거의 1,000원 가까이 할 때인데 버스 요금이 네, 뭐 하여간에 제가 말씀 잘못해서 뭐 심력 끼쳐서 아주 송구스럽고요. 제가 있는 지역구가 이제 동작구고요. 동작구 이제 현충원 뒤에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가 많은데 이제 저도 이제 선거운동 때는 이제 마을 버스를 같이 타죠. 이제 저랑 한두 분이 같이 타는데 사실 요금은 제가 내지 않고 그분들이 이렇게 좀 내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그 정도 마을 버스가 700원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무소속 국회의원 오래 하다가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이제 육선 의원인데 제가 무슨 뭐 원내대표를 할 수도 없고요. 상임위원장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뭐 대표나 최고위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나갔는데 그 당시 당이 뭐 친이다 친박이다 해서 갈라졌고 저를 뭐 양쪽에서 저를 갖다가 뭐 많이 뭐 좀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 텔레비 어떻게 토론에. 못 살게 굴든가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먹을 거 왜 네가 왔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좀 네.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그 양쪽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한 6, 7명이 앉아서 전부 저만 못 살게 굴어서 제가 좀 화가 좀 났고요. 그 토론회 과정에서 제가 박기택 후보한테도 좀 그랬어요. 왜 이렇게들 하시냐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하여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버스하고 지하철 더 많이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생각컨대 정몽준과 서민을 거론하면서 버스비 70원을 거론한 분들의 마음속은 버스비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보다는 네. 인간 정몽준은 서민하고 거리가 먼 사람 아니냐 네. 네. 이런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올리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 아니냐 이런 이제 만약에 인상을 준다면 제가 잘못한 건데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도 강원도 시골에 제일 가난한 농사꾼 집안이었고요. 서울에 와서는 그 건설 현장에 뭐 노무자 생활하고 인천 부둣가에 부두 노동도 하시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은 성공한 기업가가 되셨죠. 그래서 아버님한테로부터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저는 그 빛이 바르지 않으면서도 뭐 제가 받은 혜택을 뭐 돌려줘야 하는 건 저의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6.25 때 부산서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부산서 태어날 때 제가 그 겨울에 태어났는데 폐렴이 이제 전쟁 중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니까 폐렴을 심하게 알아서 저희 가족들은 제가 다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몽준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전부 그래요. 제가 이제 한 30살 되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이제 지난 한 30년간 경제가 잘 돼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어느 분은 크게 성공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시는데요. 뭐 하여간에 우리가 뭐 서로 잘해서 잘 화합해서 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기업을 이끄시고 네. 결선에 누가 네. 나갈지 지금으로서는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김황식 후보와의 그 경쟁 구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정몽준, 김황식, 신경전, 충돌, 청와대, 김기춘 이런 식으로 거론이 많이 됐어요. 이게 트위터 상에서. 그 표 아주 재미있게 그려놓으셨네요. 예,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뒤에서 혹시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몽준 후보보다는 김황식 후보가 조금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황식 총리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시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감사원장 총리를 하셨죠.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력, 객관적인 경력만 보면 제가 가까워야지 왜 김황식 후보가 가까운지.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경우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연배가 비슷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주 가까우셨고 두 분이 명콤비를 해서 경부 고속도로도 하고 울산 조선소도 지고 여러 가지 산업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뭐 아버님도 가깝고 저는 또 동창이고 뭐 제가 더 가깝죠.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 잘못이 아니고 저희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바깥에서 볼 때나 저희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볼 때 우리 새누리당은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뭐든지 중요한 거는 청와대에서 한다. 이런 인식을 우리 당에서 줬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요,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경선 후보들 3배수로 압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정몽준, 김황식, 이해훈 이 세 후보로 압축이 됐는데 오늘 나오는 소문이 뭐냐 하면은 2배수로 다시 압축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훈 후보를 제외시키고 제외하고 정몽준, 김황식 1대1 양자구도로 가는 것을 내일 발표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해훈 후보가 뭔가를 발표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아마 이해훈 후보의 발표를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음모가 있다. 심각한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만일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공천심사가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큰 원칙이 3배수다. 그럼 본인이 말한 원칙을 본인이 훼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친박이니 박시민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이해훈 후보가 탈락을 하게 되면 이해훈 후보하고 김황식 후보가 뭐 친박표를 나눠 가질 수 있는데 한쪽으로 몰린다. 뭐 이런 계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 네. 김황식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고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천안함